네, 이제 지난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매도 종합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좀 유익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종합 포탈이고요. 보시면은 뭐 개별 종목별로, 투자자별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 상위 50, 잔고 따로 보일 수 있고요. 과열로 지정된 종목들 볼 수 있고, 대차 정보, 그다음에 공매도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공매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적게 빠졌고 코스닥 많이 빠졌어요. 화요일에 반등 비슷하게 했고, 수요일 쉬었고, 목요일에 보면 피는 올랐는데 닥은 빠지고, 금요일에 드디어 코스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쵸? 그동안에 그러면은 공매도는 어떻게 쳐졌냐? 첫날에 1조 1000억, 둘째 날에 8,900억, 셋째 날에 목요일에 8,400억, 금요일은 많이 줄어서 5,200억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여전히 외국인이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계속 보시면 거의 뭐 압도적인 80에서 90% 사이 되어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그냥 100몇 억씩 소소하게들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첫째 날에 코스피는 과거 평균 대비 좀 적었고, 코스닥은 과거 거래대금 평균 대비 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대금 대비해가지고 공매도 비중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는 여전히 이제 과거 평균 대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매도 세력들이 덜 돌아왔다. 아직 몸풀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워낙 지금 폭증을 해가지고 공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많이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월요일에 많이 이제 있었지만은 목, 금으로 오면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하고 좀 비슷한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조금 특이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돌아보면요. 초반에 융단 폭격을 맞은 코스닥,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코스피는 과거 평균 대비 낮은 공매도 비중이고요. 근데 코스닥은 이제 과거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또 뭐 다른 것들 보면 구성 보면 공매도 구성은 외국인 기관 보면 비중이 별로 뭐 과거하고 달라진 점은 없고, 개인 공매도는 아마도 이제부터 슬슬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뭐 사전교육은 13,000명이나 들었고 초기 5회까지는 3천만 원 한도밖에 못하니까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점점 공매도 금액 느시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점 요게 쌓여가서 제 생각에 거의 한 개인 잔고가 1조까지도 증가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은 뭐 첫날에 좀 안 좋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평균처럼 되어 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86번가 뭐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궁금하신 게 그래서 공매도 소위 세력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이걸 거잖아요.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과열 종목 지정이 되죠. 이 종목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공매도가 힘을 빡 주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코스닥입니다. 저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큰 시장인 줄 알았네요. 코스닥만 지정돼서.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코스닥에다가 많이 공매도를 할까요, 여러분? 여튼 이제 그러면은 제일 이제 공매도 피해를 극심하게 입은 과열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요게 이제 3일 날에 공매도가 많이 나와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럼 요때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코스피 150하고 비교를, 혹은 코스피 200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수익률 격차를 비교를 해보시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가지고서요, 소위 공매도한테 찍힌 종목들은 수익률이 나빴어요, 다. 상대적으로. 대부분이 더 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이 더 숫자 크죠, 그쵸? 대부분이 안 좋습니다. 일단 대부분이 안 좋았던 건 오케이, 인정인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역시 우리가 공매도 세력을 당해낼 수 없는 것인가? 그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막, 분명 종목 수는 코스피가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코스닥이 과열은 더 많은가?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런 생각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기준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매도 과열 기준으로 보는 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승을 막 VI 걸린 종목들만 싹 빼와가지고서는 야, 시장 대비 역시 기관이 산이 이기네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중의 문제라는 건데 금액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 금액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하실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주식하실 때 보면 비중을 낮게 산 거는 많이 오르고 비중을 높게 가져간 종목은 적게 오르거나 빠지고 막 그래서 그냥 정찰병만 보낸 종목 더 많이 살걸, 막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공매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공매도를 나래비를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일단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보면 금액상으로는 세이트리온이 제일 많아요. 지난 4일간 2천억 공매도가 들어왔더라고요. 2등이 LG 디스플레이, HMN, 금호석유, 카카오, 삼중, 기아, LG화학, 신풍제약,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 보시면은 자, 이제 지난주 수익률하고 요 종목들의 지난주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지난주 코스피가 1.5% 올랐죠. 보시면은 은근히 이런 종목들은 숏이 망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HMN 8.7, 금호석유 8.1, 기아차, 그다음에 SK이노 이런 거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요 탑10을 제가 가져온 건데 탑10을 그냥 단순히 쭉 해가지고서 단순 평균을 해보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0.1이에요. 근데 코스피가 1.5 올랐잖아요. 역시 공매도가 더 잘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근데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죠. 삼성중공업. 요거는 사실은 유증 발표를 5월 4일날 장 끝나고 있고 6일날에 빠질 때 그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4일 전에 공매도를 많이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공매도들이. 그렇게 치면은 삼성중공업 한번 제외를 해보자는 거죠. 자, 얘를 제외를 해보면 9개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2.2%가 지난주에 올랐어요. 오히려. 코스피는 1.5% 올랐는데, 그러니까 0.7%를 공매도 탑 9 종목이 아웃퍼폼을 한 거죠. 코스피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는 말은 실패. 네. 실패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럼 그다음 코스닥은 어땠을까? 코스닥이 더 난리 쳤는데 코스닥 보시면은 탑10이 시젠, 카카오게임즈, KMW,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라다이스, HLB, SFA 반도체, 삼천당제약, 제넥신, 셀리버리, 바이오가 우리나라 바이오 왕국입니다. 그죠? 이거 탑10의 또 단순 평균 수익률 해보면 마이너스 2.1이에요. 근데 코스닥 150이 지난주에 1.3%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한 0. 얼마죠? 8 정도 차이죠. 그쵸? 자, 코스닥에서는 네, 공매도가 이겼습니다. 더 많이 빠졌어요. 시장보다도.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것도 또 데일리로 해서 보시면요. 월화 목금으로 보면 주 초에 크게 이기다가 목금으로 올수록 그 수익률을 반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못 이겼다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많이 친 종목들 갖고 와서 시즌만 보면 되게 막 공매도가 이긴 것 같지만은 은근히 이 공매도를 뚫고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삼천당제약, 셀리버리 이런 건 뚫고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리고 금액 보시면은 제일 큰 게 700억, 300억, 100억 대잖아요. 코스피 2천억 대잖아요. 근데 코스피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0.7% 졌잖아요. 코스닥에서는 더 적은 금액인데 0.8을 이겼고. 그냥 제가 조심스레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약간 공매도가 감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1년 2개월을 공매도를 못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인이잖아요. 공매도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워낙 오랫동안 못 치고, 근데 사실은요 이게 공매도는 페어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100원을 공매도를 했다. 예를 들어 세이트리온을 했다. 그럼 100원만큼 가령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공매도를 금지시켜 버리면은 페어 트레이딩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아예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아시아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 증시를 지난 1년간 떠나 계셨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보통 이제 일본에 가 계시죠. 이제 본진을 일본으로 차려죠. 왜냐하면 일본이 코로나 때도 공매도 금지를 단 하루도 안 했거든요. 유일한 시장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보통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 재개된다니까 다시 이제 한국 돌아왔죠. 근데 1년 2개월간 안 봤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공부해가지고 숏을 치려고 하니 그동안 좀 뭐가 바뀐 거죠, 시장이. 제가 볼 땐 제일 바뀐 거는 개인 투자자가 극단적으로 늘었고, 그 중에서도 신규 투자자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그들은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실탄이 생각보다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슬로우 스타터 그런 선수들이 있죠. 시즌 초반엔 잘 못하다 후반에 잘하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공부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보다 정보력이 앞서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한 1년 그분들이 운동을 쉬었다. 그러니까는 다시 그 감각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그림을 보이지 않겠느냐. 아까 뭐 숏이 여기저기서 오히려 터지고 있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요. 지난 한 주 있었던 공매도에 대한 이제 리뷰였고요. 다음